우리 그 공업 수학 그 뭐야 조교 수업도 들었죠, 여러분? 조교가 우리가 그 조교 수업을 사실 저도 처음 해봤고 조교도 처음 해봐서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녹화한 것도 없고 그 강의 노트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뭐 이번엔 문제 풀어준 거고 없는 건 어떡해. 없는 거 한번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요. 사실 그리고 뭐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네. 너무 재밌는 걸 하다가 갑자기 수업을 하려니까 조금 슬퍼지네요. 그쵸? 어,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그 숙제 문제 풀어주신 분들 중에 숙제 뭐 몇 번은 몰라가지고 못 푸는 사람들도 있던데 조교 이름은 홍성도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는 hsd 0306 네이버.com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하셔서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연락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우리가 챕터 1에서는 그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풀었어요. 그래서 equation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게 있고 PD라는 게 있고 그리고 linear equation이라는 것도 있고 non-linear라는 것도 있고 homogeneous 논 호모지니어스라는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수학이라는 공업 수학은 그냥 어려운 그런 어떤 뭐 이산 수학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학과에서 배우는 수학이 아니라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단어가 뜻이 뭐고 그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어야 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배웠죠? 세퍼러블 메서드도 배웠고, 세퍼러블 베리어블. 전 키워드, 제가 생각나는 키워드별로 알려드리는 거야. 익섹트 메소드라고 했나? 그리고 익섹트 메소드를 익섹트 폼이라고 했나요? 이걸 풀기 위해서 익섹트 폼으로 만드는 인테그레이팅 팩터라는 개념도 배웠고, 우리가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그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에서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도 유도까지 했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챕터 2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first order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second order ODS에 대해서 할 겁니다. second order OD라는 게 뭐냐? second order 우리는 linear OD에 대해 linea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거의 기본형은 뭐냐면 y2 프라임이 있고 y 프라임과 y가 있고 이게 rx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econd order linear non-homogeneous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이 말이 어렵다. 그러면은 공부를 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머릿속에 딱 때려 박아 놓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partial differenti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뭐든지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개 중에 풀 수 있는 특수한 경우들에 한해서 우리가 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다 풀 수는 없어요. 손으로. 컴퓨터로는 다 풀 수 있지만
이 px 자체가 굉장히 이퀘이션이 엄청나게 긴 게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풀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와중에 우리가 풀 수 있는 특이 케이스들만 모아서 풀 겁니다. 사실 공업 수학에 나온 그런 문제들은 아날리티컬하게 우리가 손으로 푸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풀 수 있는 특이 케이스들만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하냐? 컴퓨터로 다 돌리면 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그 역사책 보듯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얘 해 폼은 기본적으로 해는 두 개가 나옵니다. 왜? 어, x, y, y 프라임 하고 y2 프라임을 집어넣은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y는 fx라는 어떤 펑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지수 두 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계식 나오게 되는 게 그 두 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 집어넣게 되는 미지수가 총 4개죠. 그러면은 요 이퀘이션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솔루션은 무조건 2개 이상 나오게 됩니다. 2개 이상 나오게 돼요. 예제 문제를 하나 풀면 y2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0이라는 이퀘이션이 있으면 얘의 해는 해 한 개는 코사인 x고 코사인 x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0이 나오죠. 그리고 y2도 다른 해는 사인 x입니다. 사인 x도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니까. 그리고 얘도 해고 두 해의 리니어한 콤비네이션. 이것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어떤 임의의 상수를 곱한 것도 이 방정식의 해고 여기에 임의의 상수를 곱한 것도 이 방정식의 해고 그거를 콤비네이션 한 것도 이 방정식의 해예요. 요거를 이런 방법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for homogeneous linear ODEs sums and constant multiples of solutions are in solution.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각각이 해일 때 이 각각의 리니어 콤비네이션도 해다. 언제? 호모지니어스하고 리니어한 ODE일 때 이게 됩니다. 왜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고 y1과 y2가 해라고 칩시다. 이게 베이시스라고 해요. 얘의 기저가 되는 해예요. 기저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C1 플러스 C1 Y1 플러스 C2 Y2도 이것도 해인가?
하려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C1 Y1 2 프라임 플러스 C2 Y2 2 프라임 플러스 P의 C1 Y1 프라임 플러스 C2 Y2 프라임 플러스 Q의 C1 Y1 더하기 C2 Y2도 2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좌변에 C1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C1으로 묶여요. Y1 2 프라임 플러스 PY1 프라임 플러스 QY 그다음에 C2의 Y2 프라임 플러스 PY2의 프라임 플러스 Q의 Y2가 되죠. 요게 뭐가 되냐? 뭐가 되냐면 0이 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얘가 0인 걸 알고 있죠. 얘는 0이고 왜냐? 이 미분방정식이 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0이죠. 그래서 얘 0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if 너무 빨라요? 할만해요? 좀 천천히? 괜찮아요? 조금만 천천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라는 거는 정신없어 하고서 필기 따라 쓰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건데 그러면 보통 제가 생각하기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졸지 못하거든.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혼자 책 보고 공부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if rx가 0이 아니다. 그 말은 여기에 rx가 있다. 만약에 여기에 rx가 있다고 하면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그때는 요게 rx가 되죠. 얘도 rx가 되죠. 그러면 좌변이 c1 플러스 c2의 rx가 되고 요거는 rx와 다르죠. 왜 rx와 같은지를 판별해야 되냐면은 해의 리니어한 콤비네이션이 여기 이 방정식에 넣었을 때 우변이 rx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rx가 0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리니어한 콤비네이션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전개해서 하고 보니까 rx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rx가 안 맞죠.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를 해야 된다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리니어는 그럼 무슨 얘기인가? 리니어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y2'의 여기 좀 복잡하니까 y2'의 y 플러스 for non-linear non-linear equation에서는 여기서는 만약에 y1과 y2가 솔루션이라고 하면 c1 y1 여기 c2 y2가 솔루션인가에 대해서 보자고요. 그럼 얘를 한 번 미분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c1 y1 2 프라임 플러스 c2 y2 2 프라임 c1 y1 플러스 c2 y2의
C1 Y1 프라임 플러스 C2 Y2 프라임 0이죠. 얘를 풀어보면 C1 Y1 더블 프라임 C1 Y1 얘를 다시 쓰면 C1의 제곱에 Y1 나오고 그 다음에 C1 C2에 Y2 프라임 플러스 Y2 나오고 그 다음에 C2 Y2 프라임에 C1 Y1 대충 쓸게요. C2의 제곱에 Y2 프라임에 Y2가 나오고 C1 Y1 프라임 플러스 C2 Y2 프라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게 제곱 0이 아니죠? 그러면 얘가 뭔가 다 묶여가지고 0이 나와야 돼. 근데 0이 나올 것 같이 보이지 않죠? 이런 Y1에 대해서 이 폼을 만들고 Y2에 대해서 이 폼으로 묶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논 리니어 할 때도 리니어 네. 진행이래. 그게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호모지니어스하고 리니어 할 때만 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없죠? 그리고 세컨드 오디 지금 세컨드 ODE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컨드 ODE가 뭐냐? y2 프라임이 최고차항으로 나오고 px에 y 프라임이 나오고 qx에 y가 있고 여기에 rx가 있는데 rx가 0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이퀘이션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해는 오토 C1 Y1 플러스 C2 Y2 지금 이렇게 쓰려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C1과 Y2를 지정하는 그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니셜 컨디션,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전화가 오네요.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도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니셜 밸류는 세컨드 오더에서는 퍼스트 오더에서는 이니셜 밸류가 1개가 필요했죠. 해를 지정하려면. 왜냐하면 C1이 1개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이니셜 밸류가 2개가 필요합니다. 2개가 그래서 two initial value가 are needed인데 이니셜 밸류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야 되냐면 어떤 특정 점에서 얘 값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잖아요. 이니셜 밸류라고 하는 말은 얘가 어떤 그 점에서 어떤 이 포인트에서 이니셜하는 이 포인트에서의 그 컨디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디션 여기에서의 컨디션이 아니라 다른 때에서의 컨디션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컨디션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냐? 이때의 컨디션은 얘를 한 번 미분한 거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제 문제 4번을 보면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y가 0이다. 하고 y 제로는 3이고 y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0.5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만약에 y 제로가 0이고 y 1이 뭐 3이다. 아니면 y 프라임인데 뭐 마이너스 1에서가 값이 얼마다 라고 하면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니셜 밸류는 항상 같은 점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계를 모델링을 했어요, 직접. 물리계를 직접 모델링을 했는데, 여기서 이 컨디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거를 혼동할 수 있어요. 이니셜 밸류와 바운더리 밸류라는 게 있는데, PDE를 풀 때 바운더리 밸류. 근데 그런 걸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해봤자, 우리 기억도 안 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y1은 우리가 c1 코사인 x에 플러스 c2 사인 x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y0는 3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c1은 3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거의 식은 마이너스 c1 사인 x 플러스 c2 코사인 x가 나오고, 한 번 미분한 거의 0에서의 값은 c2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0.5가 나오죠. 그래서 y는 3의 코사인 x 마이너스 0.5의 사인 x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세컨드 오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에 두 개의 이니셜 밸류로 C1과 C2를 지정했죠?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요 솔루션을 우리는 particular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이퀘이션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호모지니어스하고 리니어한 이퀘이션에서 particular initial value problem까지 푸는 것까지 그 개념을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질문. 질문 있나요? 없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얘의 솔루션을 알고 있을 때만 이 방법이 이런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저가 되는 y1과 y2의 솔루션을 알고 있을 때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컴비네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을 안 거예요. 근데 만약에 for linear homogeneous equation if we only know y1, 그 원 솔루션.
y2를 어떻게 구하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reduction of order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개념은 integrating factor랑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exact form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y2를 모를 때,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해는 하나만 아는 케이스. 근데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미분 해가 두 개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만 알고 있는 케이스에서 하나를 어떻게 추론하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py 프라임 플러스 q의 y 이퀄 0이잖아요. 그때 y1이 해요. y1이 이 방정식의 해라고 치면 let y2는 y1이라고 하고 문제를 풉니다. 이해되시죠? 익섹트 오더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ux를 지정해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데리베이션은 책북 페이지 52쪽에 보시면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y 프라임은 u 프라임 y1 더하기 u y1 프라임 y2 프라임은 u2 프라임 y1 더하기 2 u1 y1 프라임 프라임 플러스 어떻게 되지? 아 이거 괜히 얘 한 번 미분하면 여기 나오고 여기 얘가 여기 하나 나오고 아닌가? 아 이거 헷갈리네. 똑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u1 프라임 y1 프라임 더하기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2u 프라임 y1 프라임 나오고 u의 y1의 2 프라임 나오죠? 그거를 요거 세 개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고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u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식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책 52쪽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풀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이고 2.2는 뭐냐면 이래도 너무 어렵다. 호모지니어스하고 리니어라고 하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 왜? px와
이 p와 q라고 하는 x에 대한 펑션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게 여기 막 들어가 있다고 쳐요.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는 뭐 x의 익스포넨셜 x 뭐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x에 대한 식이 여기에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를 y는 x에 대한 폼으로 나타내서 이 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챌린지가 될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근데 우리가 손쉽게 풀 수 있는 케이스를 좀 더 제한해서 생각해 보면 constant coefficient in case를 제한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일단 우변은 0이고 ay 프라임 플러스 by 그렇죠? 얘랑 얘가 상수인 경우를 지정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 경우만 한정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게 2.2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러한 컨스턴트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 안리니어 이퀘이션 이 경우는 얘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y의 해의 폼을 익스포넨셜 람다 x의 꼴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왜? 이게 왜 그러냐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유도할 수 있나요? 저 못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쩌면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y 프라임은 한 번 미분한 거는 람다의 2의 람다 x가 나오고 y2 프라임은 람다 제곱의 2의 람다 x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람다 x가 이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의 특징이 한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이 자기 자신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 요 폼을 어떻게 찾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걸 먼저 y가 이런 꼴을 가지고 있을 때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얘를 우리가 그 그래피컬하게 지오메트릭하게 그 이퀘이션 풀었던 거 있죠? x, y 그리고 여기에 x랑 y에 있을 때 그 y 프라임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디렉셔널 필드 그려서 이렇게 해 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 한 것처럼 얘를 직접 그려보니까 좀 익스포넨셜 폼이 나오네 하고서 그렇게 추론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미분 방정식을 처음 풀었던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한 큰 수수께끼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이걸 풀면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해요. 이 2를 1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 람다 x가 0인 이퀘이션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게 0으로 만족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 미분 방정식을 0으로 만족하게 하는 람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지수 x에 관계없이 이게 0으로 되어야 되니까 익스포넨셜은 항상
0이 아니죠? 그럼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문제가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뀝니다.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람다는 뭐냐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x이죠. 근의 공식.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에 붙였구나. a에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죠. 람다가 이거일 때, 그러니까 이 람다에 이거를 넣으면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실수냐, 중근이냐, 허근이냐에 따라서 얘 해의 폼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케이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4b가 수일 때, 케이스 2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일 때, 케이스 3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일 때, 요 세 케이스에 따라서 해의 폼이 미묘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케이스 1.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면 그냥 해는 y는 c1의 익스포넨셜 람다 1의 x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람다 2의 x 이렇게 나와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실수니까 y가 다 실수니까 람다가 다 실수니까 예제를 하나 풀어드리면 예제를 풀면 y2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y가 0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let y는 exponential 람다 x라고 가정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미분방정식은 실은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뀌고 람다 플러스 2에 람다 마이너스 1은 0, 람다는 1과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얘의 해는 y는 c1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근데 여기서 더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냐면 이니셜 밸류가 주어졌어요. 이니셜 밸류가 y0은 하고 y 프라임 0은 마이너스 5랍니다. y0은 뭐냐면 y0은 c1 플러스 c2가 되고 이게 4고 y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c1 2의 x 마이너스 2c2의 2의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y 프라임에 0을 넣으면 c1 마이너스 2c2는 마이너스 5예요. 그쵸? 우리가 C1과 C2의 관계식이 미지수가 2개고 이케이션이 2개가 나왔죠? 그럼 C1과 C2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C1은 1, C2는 3이 나오고 그 말은 얘의 해는 y는 익스포넨셜 x 플러스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가 이니셜 밸류가 있고 자, 이 미분 방정식의 요 이니셜 밸류에 의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세컨드 OD이고 어떤 거냐?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요게 이니셜 밸류고 그리고 요게 파티큘러 솔루션이래요. 그래서 케이스 1은 어떻게 푸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냥 람다 x라고 가정하고 풀면 람다가 그냥 이런 숫자가 그냥 똑똑 나와요. 이해되시죠? 케이스 2를 봅시다. 케이스 2. 케이스 2는 뭐냐면 y2 프라임 플러스 ay 프라임 플러스 by 이퀄 0이라는 그런 이퀘이션에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게 람다가 뭐가 나오냐면 람다는 중근으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let y는 potential 람다 x라고 하고 이 케이스 2예요. 여기 케이스 2. 됐을 때 해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y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의 x가 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미분 방정식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한 개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y2를 찾아야 됩니다. y2를 어떻게 찾을까요? y2를 어떻게 찾을까요? y2라는 건 뭔가? 중근이라는 건 오케이. 중근으로 해서 근해 공식으로 했을 때 람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이너스 2분의 2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해 한 개는 우리가 구했어. 그럼 나머지 해 한 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배웠나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배웠나요? 아이디어 없어요? 그쵸. 개수 내림법, 리덕션 오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et y2는 u가 x에 대한 펑션이고 y1이라고 하자 라고 할 수 있죠. 요거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합시다. 그럼 2를 1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얘를 한번 미분한 거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플러스 u y1 프라임 이거는
u 더블 프라임 y1 플러스 2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y1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2를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u 프라임 y1 플러스 2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a의 u 프라임 y1 u y1 프라임 플러스 b의 u y1 이렇게 되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U2도 1번 미분 방정식의 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도 0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다 쓰긴 썼어. 이걸 0으로 만든다. 이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y1 2'과 ay1 prime, by1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를 언젠가 한 번은 이용을 해야 돼요. y1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걸 이용을 한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려면 얘를 u를 가지고 묶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u2'은 u2'을 갖고 있는 거는 y1 한 개고 u'을 갖고 있는 거는 2y1 프라임 그다음에 플러스 ay1 플러스 u의 y1 2 프라임 플러스 ay1 프라임 플러스 2y1으로 이렇게 우리가 묶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지워줄 수 있어요. 얘는 여기다. 그리고 이게 y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y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익스포넨셜 펑션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x에 임의의 x가 들어가도 요 식이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1이라는 게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x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변수인데 그러면 이게 다 0, 이게 무조건 덧셈이 0으로 나오게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거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요걸 3이라고 합시다. 3이 무조건 0으로 가야 되는데 u는 펑션 오브 x죠. 그러면은 펑션 오브 x여야만 하죠. 왜냐? 만약에 u가 어떤 컨스탄트다 라고 하면 y1의 리니어한 콤비네이션이잖아요. 여기 컨스탄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u는 무조건 x에 대한 함수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x에 대한 함수가 한 번 미분한 게 0으로 다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2y1 프라임 플러스 ay1이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럼 우리가 y1은 알고 있어요. y1이 뭐냐면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a의 x죠. 한 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2분의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의 x죠. 그럼 얘를 2배 한 거. 1'은 마이너스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 x죠. 그럼 요거가 마이너스 a y1이죠. 그럼 얘는 0이에요. 요거냐? 마이너스 a y1 더하기 a y1은 0이니까. 3은 그럼 3은 0으로 갔어요. 얘는 체크. 그러면은 u 더블 프라임의 y1이 0으로 가야 된대. 그쵸? 근데 그럼 y1은 0이 아니죠. 그럼 u 더블 프라임이 0이어야 돼. 근데 u는 x에 대한 함수야. 그래서 u는 빨간색으로 계속 썼지. u는 뭐가 돼야 돼요? u는 x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u 더블 프라임이 0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u 프라임이 컨스탄트란 말이니까, 그러면 컨스탄트를 만드는 거는 u가 x인 게 됩니다. 그래서 y2는 u의 y1이고 이거는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의 x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때 케이스 2에서는 for case 2에서는 미분방정식의 해는 C1에 플러스 x의 C2에 exponential 어떤 람다 x가 미분방정식의 해가 될 겁니다. 질문.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이 람다라고 쓰지 않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의 x. 그래서 개수 내림법을 우리가 실제로 응용해서 해까지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질문 있나요? 사실 오늘 되게 수업 많이 한 것 같지만 이거밖에 안 했어요. 쉽죠? 질문 없나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 3가 나왔어요. 케이스 3. 케이스 3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제가 똑같은 것도 계속 다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으라고.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고 우리가 y는 exponential 람다 x라고 해서 이 미분방정식을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라는 그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때 a 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람다가 마이너스 2분의 a의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일 때, 여기서 오메가는
오메가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4 2 마이너스 a 제곱에 i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죠. 이거일 때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사실. 플러스는 상관없으니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메가 제곱은 2분의 4, 4b가 아니죠. 4분의 4b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이거는 b 마이너스 제곱일 때 이때 해가 있는데 이 i라는 게 꼴 보기가 싫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 경우에는 해가 y는 c1의 exponential a 아니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이걸 넣은 게 결국 얘 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에 플러스 i 오메가의 x y2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에 마이너스 i 오메가의 x가 되죠. 해가 이 꼴일 때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시죠?